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인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하는 컨텐츠죠. 책을 추천해드리는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도 별 차이 없겠지만 유독 인간의 어떤 마음이 메마르고 정신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행동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사회죠. 표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 수동태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책들은 한 3권 정도 되는데, 우리의 이 메마르고 삭막해지고, 냉소적이고, 썩어 문들어가는 어떤 인간 정신을 조금이나마 힐링하고,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물론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은 제 유튜브 구독조차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일종의 구원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금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컨텐츠를 보겠냐고, 이미 좆된 새끼들이 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좆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다채로운 지성을 가지고자 욕망하고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번역시키고자 하는 일말의 어떤 욕구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 함양과 이런 힐링과 마음의 평안과 어떤 깨달음을 얻고 영감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전적으로 쓰레기들을 교화하는 거는 일종의 교정시설이 가장 선행해가지고 해야 할 문제고, 1차적으로 솔직히 제 영상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지도 않겠지만 어차피 물론 제가 영향력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뭐 사회의 개쓰레기들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힐끔힐끔 여자 치마 보듯이 이렇게 미끈한 다리 보듯이 이렇게 영상 보고 지나가긴 하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들려와가지고 이렇게 서두 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제가 뉴스를 아주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회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발생하는 이런 여러 현상들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뉴스를 챙겨보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인터넷 방송을 보던 회사원이 이렇게 후원을 계속 했나 봐요. 여캠들이라고 아시죠?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막 저탱이 다 보이는 이러한 어떤 노출이 심하고 자극적인 옷을 입고 풍선, 가상화폐, 별풍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뭐 쏘면, 코인 같은 거 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많이 쏘면은 뭐 바지 벗고 막 팬티 입고 막 궁뎅이 흔들고 막 이런 방송 있잖아요. 뭐 더 설명하기가 어렵네. 뭐 심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젖가슴에다가 뭐 기름 붓고 막 이러면서 막 비비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낳은 어떤 빌어먹을 영상들에 후원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한 1억 5천 정도를 후원을 했나 봐요. 그것도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괴감을 느꼈나 봐. 자세한 어떤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후원을 했는데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밀어주는 이런 어떤 여자 이제 방송인이 있었나 봐. 역캠 방송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 그냥 사이버 창녀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 년이 이제 좀 시큰둥하게 했나 봐요. 이렇게 돈을 많이 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욕을 하는 게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인생의 낙이 어떻게 그런 거밖에 없었나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떤 건전하게 스스로의 어떤 욕망이라던가 어떤 외로움을 풀 생각을 했다면 그런 파국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평범한 회사원이 이제 목숨을 끊어서 자살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족들이 그 역캠 BJ라 그러죠.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계집년하고 그 방송 이제 주체 컨텐츠를 찍는 사람들을 이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 이게 사실상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 처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로맨스 스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 여자 못 만나보고 외로움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굶주린 우리 남자분들을 노리는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하는 범죄들 이런 사기들이 너무 이제 팽배하고, 심지어 그런 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농축된 외로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런 식으로 해답을 찾진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구원책이자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이자 삶의 낙이자 나의 방패이자 나의 무기이자 나의 갑옷이자 나의 견고한 성, 결코 부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은 이 지식과 학문으로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개 병신 후잡스러운 년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욕망이라던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아마 저를 알았더라면 자살을 안 했을 거라고 감히 제가 단언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오만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알았더라면, 제 영상을 봤더라면 조금 어떤 약간의 인스파이어레이션이라도 받고, 내가 여기다 돈 쓰는 게 정말 빌어먹을 짓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어떤 조금이라도 변화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여성성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뭐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쳐벌면 되는 세상인데 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그렇게 버는 것도 뭐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뭐 저도 뭐 그래 네가 맞다 이 십세야 그러고 그냥 말겠습니다.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노년 노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 객사하거나 아니면 진짜 빌어먹을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별로 좋은 업보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자가 이렇게 막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업보를 쌓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부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둥아리로 업 쌓는다 그러면 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거를 상쇄시킬 만한 이레이즈, 완전히 지워버릴 만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행위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복이 쌓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업이 쌓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웠다. 회사원이라고 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였는데 우리 빌어먹을 역캠 거기에다가 사이버 화폐, 가상화폐 후원하다가 자살하신 분 명복을 빌고, 정말 오늘날 우리 현대 인류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남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책 한 자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모색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돈만 쳐벌고 욕구해소만 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종착역이 파멸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계집질이라던가 이런 거에 손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공허해지거든. 근데 그 공허해지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 공허해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 사유를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스스로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좆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원도 그런 방향으로 치달았다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그렇게 목숨을 끊을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복균자들, 자살 복균자들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는 10대들 중에서 20대들 중에서 지금 팽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자기가 자살할 거라고는 지금은 생각을 못 하겠지. 근데 언젠간 자본의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정신 상태가 마탱이가 가는 순간 스스로 이제 안전장치가 떨어져 나가서 수류탄이 폭발할 지경이 돼버리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제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꿰뚫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좀 말하다 보니까는 술술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추천드릴 책은 총 3개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총 3개의 책을 추천드릴 거고,
이번에 추천드리는 책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정신 상태의 건강과 아니면은 마음의 안정과 힐링과 그리고 어떤 올바른 삶을 모색하고 순수를 되찾는 데 있어서 원시적 순수함을 되찾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법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 우리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집입니다. 그죠? 우리 20대 후반에 돌아가셨던 그것도 이제 외국이라고 해봤자 일본이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식민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스럽고 통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시를 쓰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외롭고 울적한 삶을 보냈지만 그 문체와 어떤 애국 정신이 담겨 있는 그 시 내용들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많이 배웠지만 자화상, 서시, 십자가,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시들이 대표작인데 그 시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목 출판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품절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책들이 가격이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나오는 책들 어떻습니까? 표지 디자인만 바꾸고 양장본 하드커버로만 바꾸고 내용물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물가 오른다고 책값도 올려가지고 책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책을 살 엄두조차도 잘 안 날 정도로 힘들게 그냥 사람들을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책을 살 돈도 없는 새끼가 잘못 아니야?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면은 그냥 책 다 그냥 분석행위하고 돼지세요.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책값을 올리는 게 잘못이지, 빌려서 볼 수도 있는 책인데 그 책값을 올리는 거를 구매할 수 없는 능력을 탓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 기능론도 아니고 이건 뭐 자본주의 예찬자도 아니야. 그냥 개병신이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구독 취소하고 꺼져야 돼요. 절대로 살아남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빨리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류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 청목 출판사는 그렇게 빌어먹을 출판사들이 이제 쓸데없이 내용은 그대로지만 가격만 딥다 쳐 올리는 데에 반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주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스테디북스라고 해가지고 시리즈인데 주로 이제 많이 팔렸던 문학 작품이라던가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냈는데 아마 중고로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책방에 가셔가지고 출판사를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책방에 이제 사장님이라던가 직원한테 혹시 여기에 청목 출판사에서 나온 스테디북스 관련 책들 있냐? 그러면 시리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기 먼지 쌓인 저기 어디야 구석탱이에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좀 약간 낡은 서점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누래진 이 청목 출판사의 책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뭐 몇천 원대로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그런 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분 좋게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5,000원이면은 여러분들 뭐야? 저희 편의점에서 과자 2봉지 사면 5,000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격에 과자 2개 안 먹고 사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윤동주 시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윤동주 시인의 시 우리 너무 유명하시죠? 서시를 또 언제야? 20대 중반에 또 외우려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했었어요. 뭐 며칠 안 걸렸지.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또 기억을 제대로 정확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맞나? 아무튼 그리고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식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뿐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청목 출판사를 못 구하신다면은 뭐 다른 출판사를 사셔야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서와 어떤 마음의 어떤 고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시집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까지 찍어서 올렸던 그 인물입니다. 바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바로 네덜란드가 아니라 덴마크가 낳은 최고의 작가죠. 그죠? 우리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 동화 전집
160 몇 개인데 이게 이제 1편, 2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당 한 만 얼마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은 안데르센의 동화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어린애들보다도 우리 나이 든 성인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정도까지 타락하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 촉법소년이라 해가지고 틈만 나면은 거의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돼? 아주 못 배워먹고 아주 쌍스럽고 그냥 돈만 주면은 사람도 좁힐 수 있는 조폭 같은 새끼들 같은 그런 씨앗을 품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촉법소년들도 물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애들 중에서. 미래 사회의 개쓰레기가 될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아직은 순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를 읽어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감이라던가 평온함이라던가 그런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어떤 그런 부드러운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맛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순수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인들 직장 다니면서 빌어먹을 상사 새끼랑 가끔씩 이렇게 말로 언쟁도 하면서 또 말 안 듣는 또 후임 새끼들 들어오면은 또 그 새끼랑 또 뭐 담배 피거나 술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가 오해했다 아니다 뭐 네가 오해한 거다 뭐 맞다 뭐 이지랄 하면서 이 빌어먹을 인간관계의 이 사슬 이 연쇄고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데르센 동화전집을 딱 조용히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음식 먹고 옷 갈아입고 편하게 이제 딱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여기서 안데르센 작가가 말하는 그 상상력의 풍부함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지? 어떻게 꽃을 얘기하면서 노래를 얘기하고 옷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마법을 얘기하고 이런 뭔가 환상과 동화의 세계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 같은 어떤 걸 유년 시절에 봤던 디즈니 만화와 같은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 전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떤 필요한 좋은 어떤 수단이 아닐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양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찾기 위해서 삭막하게 굳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종양이 들러붙어 있는 그것들을 다 떼내고 아름다운 원래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0 몇 개면은 좀 많죠 내용이. 근데 분량도 다 제각기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인어공주라던가 엄지공주 이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안데르센 우리 작가의 원작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상 어른들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깨닫는 바도 많았어요. 시사하는 바도 많고, 어떤 단순한 권선징악적인 어떤 그런 일면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려고 안데르센이 동화를 쓰지 않았고,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자기의 자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삶, 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어떤 자기 투영과 투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가 됐던 뭐라고 불러도 뭐라고 예찬하고 존경하고 찬찬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안데르센 선생님의 동화를 꼭 한번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헤르만 헤세 19세기의 독일이 낳은 거의 뭐 최고의 20세기 19세기의 최고의 독일 작가 중에 한 명이죠. 토마스 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그 동서양의 조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유럽 문명이 전후 시대에 황폐해져 버린 인간성을 다시 되찾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유럽 문화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문물까지도 받아들이고 동양의 문화와 정신을 배합해서 하나로 조화시키는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정신과 자연 그죠 정신과 속세 명상과 이런 어떤 세속 이러한 것들을 잘 버무려서 결국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신적으로 고귀함을 쫓든 결국 세속적인 어떤 그런 활락과 쾌락을 쫓든 결국에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은 숭고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훌륭한 얘기를 하셨던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증명했던 위대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톨릭의 성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나 가톨릭의 어떤 열렬한 신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그냥 겸손, 청빈, 그죠? 그리고 가난하지만 어떤 소유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인간의 고결한 모습인지를 보여줬다라고 헤세는 이 프란체스코를 거의 몇 년간 연구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책을 저작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헤세의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책이고요. 내용도 얇고 하지만 헤세의 마음과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매력적인 거는 뒤에 보시면은 이 우리 르네상스 초기에 또 최고의 화가였죠.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해가지고 우리 14세기에 살았던 치마부에라는 화가의 제자였죠. 그 조토가 그렸던 연작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는 이 연작을 이제 실어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주교자 회의에서 설교할 때 성 프란치스코가 나타나서 뭐 형제들을 축복하다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성 프란치스코가 뭐 산줄기에서 설교할 때 뭐 세라핌을 보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조토 디 본도네라는 화가가 연작으로 그린 것들 있죠. 그것들을 여기에 다 실어놨습니다. 총 28편의 연작인데 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세하고 르네상스 초기에 이제 르네상스로 구분짓는 특징이 중세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이제 배제했어요. 그래서 그림에는 근엄하고 웃음이라던가 미소라던가 고통이라던가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인간의 어떤 인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웃음, 슬픔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토의 그림 속에서 뭐 그리스도의 매장 뭐 이런 그림들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이제 뭐 사제라던가 이런 신자들이 눈물 짓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얼굴에 그냥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와 중세를 가르는 인간성, 그 인본적인 정신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그림에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도 볼 수 있고 헬스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알 수 있고 이런 어떤 삼중의 이득 진짜 말 그대로 삼위일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두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여러 얘기를 했고 안타까움도 전달했고 그리고 좋은 책들 3권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바쁘고 정신없고 혼탁하고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나 싶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